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주기를 맞았습니다. 제주 지역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은 채 아직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월호 피해 상담소. 매주 2차례 미술 치료와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생존자는 22명. 대부분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생계수단이었던 화물차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올해는 생계비 지원도 끊겨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달부터 전화비도 못 내요, 나는. 돈 다 떨어져서 돈 전부 다 썼고 벌어놓은 거 다 썼고 나는 깝깝합니다, 진짜. 정부에서 뭐 했는지. 참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도 여전합니다. 그때를 어떻게 이제 계속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이 생각나고 그 창문을 보면 창문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저한테 그냥 어떻게 잊으라고 그걸 쉽게 그런 고통이 있는데 남들은 아직도 모르죠. 다 해결된 줄만 알고 고통에서 헤어난 줄만 알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귀농하던 제주도민 실종자 권재근 씨의 가족은 1년째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잊혀질까 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년이 다 되니까 4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왔는데 3월, 2월은 그래도 계속 왔어요. 이제 여기 시차로로 이제 분향소 들리러 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1시에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광장에 교사와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세월 참사 대응 제주지역 대책회의도 오늘 저녁 6시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진실을 인양하라라는 주제로 추모 문화제를 엽니다. 원희룡 지사가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은 명백한 행정과오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야당의 반대 당론이 있기 때문에 5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시키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온 지 25일 만에 열린 제주도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행정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거기에는 우리 행정당국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JDC를 통제하자는 제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JDC 자체 시행 계획이 제주국제다이슈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도의 승인과 즉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 통제는 받아야지 않느냐. 당장 저희가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권한은 없지만 문제제기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중앙정부와도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사님이 찬성이냐 반대냐 말씀하셔도 안장치를 전제로 하든 뭐 지금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논의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전제된다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 원 지사는 4.3 추념식에서 추모곡이 바뀐 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빚어진 일이라며 제주도의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옛 탐라대 부지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긴급 감사 요청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3 평화상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이념의 잣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4.3 평화상 수상자 김석범 씨. 일본에서 1976년부터 20년 동안
4.3의 진실을 알린 화산도를 집필하는 등 국제적인 4.3 진상규명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진 역사니까 숨겨진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죠. 행정자치부가 문제 삼은 것은 4.3 평화상 수상연설. 친일파, 민족 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부. 제주도민의 저항은 내외 침공자에 대한 방어항쟁 등의 표현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도 이승만 독재 정권의 근간이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이며 해방 후 경찰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3이 항쟁이라는 표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당시 쓰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김석범 씨의 조총련 경력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40여 년 전인 1968년에 탈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오셨던 분에게 드리는 게 타당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희생자 재심사 논란과 위패 철거 문제에 이어 평화상까지 정부가 개입하면서 4.3의 시계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행정자치부는 4.3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요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제1교포 소설가 김석범 씨의 4.3 해결에 대한 헌신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도 수상소감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감사를 요청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이번 감사가 이념 논쟁을 통해 4.3을 행자부의 입맛대로 요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6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공기는 한결 더 포근해졌지만 오늘도 낮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나오실 땐 우산과 황사 마스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무척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1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8도가량 오른 가운데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윗세오름은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섬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역 공항으로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용당포구 북측 1km 해상에서 0.7톤급 연안복합어선인 동경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사고 지역이 암초가 많아 접근이 어려워 견인용 로프를 이용해 1시간 만에 어선을 구조했으며 승선원 2명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의지 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대련 선적 52톤급 유망어선 2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115km 해상에서 조업 장소를 속일 목적으로 실제 위치를 조업 일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당선자 2명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또 다른 당선자 등 11명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당선자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항운노조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사람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이들을 조사한 뒤 노조 간부들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카지노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중국인 35살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사업 파트너인 몽골인이 잠든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 도내 외국인 카지노 등에서 1,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빼앗고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제주 시내 한 식당에 지인을 불러 생활비로 사용하는 카드값이 부족하다며 현금 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